저는 윈닝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혹시 제 강의의 제목이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생각이 답이다. 라는 강의의 주제로 네, 준비를 해보았고요. 사진 어떠신가요? 네. 사업을 뭔가, 네,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사진만 보더라도, 네,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강의를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이스토리 하시는 사장님 네, 강의를 살짝 들었는데요, 민지 사장님. 아까 민지 사장님이 마이스토리 중에 얘기하셨잖아요. 행복하냐고 물어봤는데 되게 싫었다고. 그런데 참 송구스럽게도 제 PPT 첫 시작이 행복하냐고 또 묻고 있네요. 네. 민지 사장님 행복하시죠? 네. 참 마이스토리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도 보면서. 그 만드시는 PPT만 보더라도 사실, 저희 사업이 내가 얼마만큼, 사람과 그리고 상황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느냐가, 내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민지 사장님이 그 PPT만 보더라도 참 그 PPT 속의 정성이 사장님이 지금 사업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네, 지금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혹시나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정말 짧게 마이스토리를 하자면, 사실 저는 거의 8년 넘게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어요. 한 브랜드에서 오랫동안 가방을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방을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20대의 나이에 사실은 좀 건강 상태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제 비포를 아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잘 뒤집어지는 그런 여드름에 이제 피부 고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백화점 생활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수술을 하고 이제 조금 쉬던 와중에 제가 선택한 다른 직업이 바로 네일 아트였거든요. 네일 아트를 했던 이유는 백화점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에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 제가 대학을 패션 디자인과를 진학을 했어요. 제 꿈은 패션 디자이너였겠죠. 패션 디자인과에 들어갔다 보니까. 그런데 그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학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옷을 하나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비라던가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방학 때는 또 학원을 다녀야 되고. 그렇게 제 의도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을 잠시 휴학하고 나의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뭘까를 고민했을 때 그게 바로 백화점 아르바이트였거든요. 제가 아는 일 중에서는 가장 일당이 센 일이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을 다녔는데 백화점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직원분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직원처럼 열심히 일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한테는 참 그게 첫 사회생활이었고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참 당연했거든요. 근데 거기 계시는 분들에게 아르바이트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건 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직원의 추천을 받게 돼요. 근데 저는 나는 아르바이트해서 이 대학교 등록금 그리고 대학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왜 나한테 백화점 생활을 권하지? 그런데 사실 제가 백화점 생활을 한 이유는요.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제가 일했던 매장에 앞매장에 일하던 매니저분이 백화점에 일을 해서 건물을 샀다는 거예요. 집이 아니라 건물을 올리셨대요. 그래서 와, 나같이 평범한 여자가 백화점에 일을 해서 건물을 살 수 있다고? 진짜 대박이다.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 백화점 생활이라는 게 내가 모르는 뭔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건물 샀다는 말에 과감히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줬고요. 백화점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와, 나도 내 친구들 열심히 회사 생활할 때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백화점 생활 시작하면 나도 건물은 몰라도 집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와 현실적인 타협을 하게 된 거죠. 어차피 패션 디자이너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래, 돈 빨리 벌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 백화점 직원으로 취직해서 첫 월급이 9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첫 월급 90만 원일 때부터 제가 50만 원 저금을 시작해요.
거의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금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쯤 되어서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모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진짜 열심히 살다가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온 거예요. 아, 내가 20대의 모든 시간을 이 백화점이라는 곳에 보냈는데 나에게 남은 것은 엉망진창인 내 몸, 그리고 정말 음, 망가져 버린 내 마음 상태, 내 정신 상태. 이 5천만 원과 바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의 정말 아름다운 20대를. 그래서 아, 내가 정말 나의 노력과 그리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하자. 그게 저한테는 뉴스킨이 아니라 네일 아트였어요. 내 장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그 누구보다 좋은 대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네일 아트를 시작했는데 아, 뒤에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백화점보다 더 어렵고 더 현타를 많이 맞은 게 네일 아티스트였거든요. 그때 제가 네일 아티스트로 근무를 하다가 알게 된 게 바로 네일샵 원장님의 소개로 뉴스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자리까지 와 있거든요. 제가 지금 행복하시냐는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과연 우리가 성공해야지 행복할까요? 아니면 행복해야지 성공할까요? 네. 굉장히 뭔가 심오하죠, 그쵸? 아, 성공해야 행복할까? 행복해야 성공할까? 그런데 사실 저는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는 성공해야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뉴스킨을 만나고 나서 아, 이 일은 행복해야 성공하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계기가 사실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저 또한 뭐 완벽하게 음, 준비 당연히 되지 않은 상태로 정말 날것에 저였기 때문에 정말 저도 네 하면 안 되는 짓, 하면 안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뭐 행동 정말 참 뉴스킨 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은 정말 행복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민지 사장님? 제가 또 민지 사장님 이렇게 얼굴이 보이니까 자꾸 이름 얘기하게 되네요. 네,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과연? 나는 정말 내가 건강할 때 행복해. 아니면, 아, 난 진짜 금전적인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1,000만 원에 꼽히셨다고 했잖아요, 민지 사장님이. 그리고, 아, 자유. 건강과 돈도 중요하지만, 뉴스킨이라는 일은 진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유가 주어지는 일이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나만의 조건은 다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까요를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따라오지만 왜 행복해야 되냐라는 물음에는 아마 모든 분들이 입을 음, 모아서 한 가지 답을 얘기할 것 같아요. 바로 나와 가족을 위해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사실 제가 뉴스킨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태어난 김에 살고 음, 있었구나. 예, 이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진짜 그냥 태어난 김에 살고 있구나를 알게 돼요. 나이 도표도 중요하고 정말 저희가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현실 점검 굉장히 멋지게 잘해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강의 속에서. 그런데 저한테는 사실 딱 와닿았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나는 나라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살긴 하지만 그냥 태어난 김에 살고 있구나. 어, 근데 나는 태어난 김에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태어난 게 진짜 가치롭다라는 거를 일깨워 준 게 바로 뉴스킨이었어요. 사실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요, 이 비즈니스를 포기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가치, 그리고 이 일의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치를 일깨워준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제 인생의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정말 아마 모든 분들이 잘 하고 싶고, 잘 해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하기도 해요. 저도, 지금 6년 정도 이제 비즈니스를 했는데, 사업 초기에, 1년 차 때, 제가 머리가 복잡할 때 많이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입니다.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업 1년 차에 머리가 복잡해서 제일 많이 했던 건요. 새벽에 알바 천국 뒤지기였어요. 새벽에 왜 알바 천국을 뒤지냐면 찾다 보면 뉴스킨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러면서 왜냐면 난 너무 뉴스킨이 힘든 거예요. 진짜 뉴스킨 대단한 거 알겠어. 진짜 멋진 일인 거 알겠어. 그래 성공 알겠어. 근데 나는 못하는 것 같아. 나 왜 이렇지? 진짜 나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뉴스킨에서는 뭔가 열심히만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자꾸 부정이 끼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정말 해가 뜰 때까지 눈이 시뻘게 가면서 알바 천국을 뒤지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없을까? 근데 항상 대답은 똑같아요. 없다인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든데 아침에 출근하는 저를 발견하고 너무 힘든데 세미나를 듣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너무 힘든데 바디바 하나라도 매출이 일어나면 정말 하늘을 날 듯이 기쁜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실 머리가 복잡하고 뭔가 생각이 많은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얼마 전에도 제 파트너 사장님이 투잡하시는 파트너 사장님이 뉴스킨 말고 이제 투잡하는 다른 일에서 조금 큰 일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큰 일을 치러내시면서 든 생각이 이래서 정말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사실 그 본인이 하시는 일에서 본인이 오너로서 지금 계시거든요. 이 밑에 직원분들을 두고 계신데 소위 얘기하는 직원이 배신을 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서 언니가 든 생각이 참 뉴스킨에서는 이런 일은 없는데 나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뉴스킨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뉴스킨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 그러니까 당장 그 일 그만두고 뉴스킨 하세요. 뉴스킨 하면은 사람 관계에서 스트레스 안 받을 거예요.가 아니라 언니 뉴스킨에도 똑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당연히 받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일에서는 관계 없는 비즈니스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느냐, 남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뉴스킨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는요, 내 비즈니스의 자산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역량이 되고, 멋진 리더로 되는 길이 되고, 진짜 멋진 스폰서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건덕지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복잡하면 머리만 쉬면 되는데 몸을 쉬게 합니다. 모든 힘들어지는 이유는요. 머리가 힘들 때 머리가 쉬는 게 아니라 몸이 쉬면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거든요. 아까 앞에서도 사실 뭔가 저희가 아침에 저희 8시에 이제 리부팅 스쿨에서 또 이제 하정열 사장님이 오셔서 감사하게 이제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하지만 그래서 쉬고 싶고 정말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예쁜 바다 보면서 여유를 즐기면 다시 이게 리셋이 되던가요? 네. 내 힘든 게요.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복구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건요. 아무리 내가 머리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더라도요. 몸을 쓰게 되면 가장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몸을 정체해 있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대 스폰서 사장님이 바로 정말 정말 닮고 싶고 존경하는 신영태 제스키 사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신영태 제스키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필드를 열심히 뛰는 스폰서가 아니라서 너무 미안하다. 네. 저는 윈닌 그룹 안에 이제 윈닌 홈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독립하지 못한 채스키 신영태 사장님의 네, 아픈 손가락들이 모여 있죠. 네, 그 중에서 저도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고요. 네. 참 제가 사진을 보고 항상 이름만 얘기해도 뭔가 울컥하고 너무 마음이 참 많이 참 그래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실 신영태 채스키 사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딱 드는 생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평범해 보이는 저분들이 해낸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참 가까이 있으면서 알고 보니까 정말 평범하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평범함을 넘어서 진짜 비범함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부족한 저로서는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그런가? 그래서 내가 더딘 건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미 성공하신 스폰서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스폰서님이 "필드를 뛰지 못하는 스폰서라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사장님 그래서 제가 더 더딘가요?' 네. 이런 생각을 당연히 입으로 내뱉진 않았겠지만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가 복에 겨워서 '내가 요강에 똥 싸는 소리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진짜 스스로 현타가 탁 오게 된 게 뭐냐면요. '아 그래. 진짜 네 부족하다. 네 진짜 완전 밑장을 보이는구나.' 이거를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알게 된 게 '내 생각이 너무 잘못됐구나. 내 시작이 진짜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진짜 결국은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모든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돌아와서요. 시작은 항상 나예요. 문제는 항상 그 문제의 시발점은 난데 탓을 하게 되면서 힘들어지더라고요. 예. 남의 탓도 내 탓도 이런 탓을 안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 비즈니스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한 행동파이신 분들이 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필드를 뛰기 위한 뉴스킨이 아니라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뉴스킨을 선택했는데 진짜 코앞에서 보여주는 분이 있다는 건 완전히 천운이다.'라는 거를 뼛속 깊이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로도 사실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시면요. 사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께 정말 더 이상은 안쓰러운 파트너가 되지 않기 위해서 2021 년도에는 진짜 최선을 다할게요. 진짜 안쓰러운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멋진 파트너가 돼 보이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작년에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다들 이런 마음 있으시죠? 네. 우리 또 MCN 그룹에서는 이미 성공한 삶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최충일 구현진 사장님 계시잖아요. 진짜 천운인 거죠. 예.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이런 분들이. 제가 앞에서 했던 질문이 바로 "성공해야 행복할까요? 행복해야 성공할까요?"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을 이미 신영태 채키 사장님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모를 뿐이었던 거예요. 신영태 사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요. "새로운 피를 찾아라 혜진 사장." 새로운 피를 찾아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미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신영태 사장님이 하시는 팀을 위해서는 새로운 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득기 사장님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요. "과정이 행복해야 결과가 늘 행복하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이미 성공을 위해서는 그리고 새로운 피라는 것은 팀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정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건요.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게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팀의 성장 그리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한번 이 부분을 같이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팀에 내가 새로운 피를 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얼마나 행복하게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사실 뉴스킨을 하기 전에는요. 그냥 꿈만 꿔오던 그러니까 꿈이라는 단어가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것으로 정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꿈꾸지 마라. 꿈꾸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을 되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잖아요. 왜냐? 꿈이라는 걸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뉴스킨을 만나면서 어때요? 꿈이라는 거는요. 이룰 수 있는 것이 된 거예요. 이상과 현실 차이를 좁혀가는 게 바로 뉴스킨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 그렇게 정말 멋진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죠. 근데 그 괴로워하는 게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별것도 아니고 지나고 나면 진짜 쪽팔릴 만큼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사소한 걸로 늘 힘든 거예요. 이거는 부부 사이이건 연인 사이이건 비즈니스이건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지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랑 늘 싸우는 게 진짜 딴 사람들이 왜 싸웠어? 말하기 쪽팔릴 만큼 사소한 걸로 싸우거든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결국.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음, 이런 거죠. 근데 비즈니스를 하면서는요, 스스로와의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와의 타협을 하게 되고, 이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 음, 진짜 큰 꿈을 꾸리고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던,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이 비즈니스를 선택함으로 통해서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내가 정말 무거운 대봉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정말 많이 뛰어야 되고, 그리고 남들의 그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뭔가 하지 않던 일을, 하지 않던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힘들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뉴리니 정도의 단계에서는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내가 마사지사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 붓질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언제까지 사람들한테 갈바닉을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어깨를 풀어줘야 되는가? 내가 갈바닉을 해주러 간다 하면 나 마사지 안 받아도 된다. 나 마사지사가 아닌데 왜 자꾸 이 사람들을 마사지라고 하는가? 맞죠?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인데 내 기분에 따라서 이게 정말 싫게 느껴지는 거예요. 뉴린이일 때는. 그런데 사실 지금은요. 붓질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저 사실 오늘도 이제 그 신규분 소개를 받아서 울산에 이제 신규 데모를 하러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울산의 신규 고객분을 소개받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인스타그램으로 울산에서 피부샵을 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예전에 뉴스킨 TR90을 성공을 했고, 그리고 TR90을 할 때 뉴스킨의 첫 시작이 TR90이셨대요. 근데 너무 입소문 내기를 좋아해서 본인만 한 게 아니라 시작부터 5명의, 그때는 저희가 5명이 한 팀이었잖아요. 4명의 소개를 바로 한 거예요, 이분이. 본인이 아직 TR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5명이 한 팀을 만들어서 했고, 그리고 5명 중에 3명이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성공을 했고.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 그때 이분한테 TR을 전달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저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와, 이 사람 무조건 뉴스킨 해야 되겠네. 그런데 이분은요, 그렇게 TR90을 성공했고, 그리고 또 데몬을 받아서 갈바닉이라든가 뉴스킨 제품을 사용을 했지만, 사실 뉴스킨을 하시진 않으셨대요. 근데 그 뉴스킨을 하시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뉴스킨 파는 일. 나는 피부샵에서 화장품을 팔고 손님 얼굴을 관리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그런 일을 안 하고 싶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소개를 많이 나고 했지만 그때 그렇게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탓도 있겠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에게 이제 뉴스킨을 전달해 준 분이 두셨고, 그리고 이제 피부샵을 운영하면서 갈바닉이 어느 순간 눈에 들어왔는데, 아, 이거를 내가 그냥 썩힐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한번 갈바닉을 해줘 볼까?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이제 검색하셨다는 거예요. 갈바닉을 한번 배워볼 만한 사람을 찾아보자. 그래서 간택된 사람이 저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을 만나서, 갈바닉을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날 사실 저희가 2시간 동안 갈바닉 얘기는 1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서로 사는 얘기.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 뉴스킨 비즈니스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분은 본인의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2시간 만에 엄청 친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이도 동갑인 거예요. 동갑인데 이 친구는 애가 셋이 있고 피부샵을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굉장히 이제 열심히 사는 회사원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뉴스킨 하면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친해지게 됐죠. 그래서 제가 피부샵에서 갈바닉으로 고객의 피부를 좋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도와줄 테니까 피부샵에서 뉴스킨을 하나라도 쓸 만한 사람을 소개해서 내가 데모를 할 수 있게 도와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데모를 할 수가 있어? 라고 했더니 갈바닉은 있지만 이분은 루미스파는 전달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미스파가 나오기 전에 뉴스킨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제가 루미스파 내가 빌려줄게. 루미스파 한 달 빌려줄 테니까 이 루미스파 고객들한테 클렌징 단계에서 루미스파를 한번 해줘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루미스파로 클렌징을 하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뭐 피부 관리를 하면서 갈바닉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루미스파 소개가 3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피부샵에 가서 이제 그 데모를 한 거죠. 소개가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고객을 한 분 한 분 구축을 하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도와드리고 있는 단계인데 그 3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피부샵에 자주 오는 매니아 고객님이셨는데 이분이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건조함이었대요. 피부샵을 몇 년을 다녀도 건조함이 고민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루미스파 체험을 받고 이제 뉴스킨 대본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분에게 180도를 권유를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180도를 쓰시고 이분이 그래도 건조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건조함이 빨리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더 건조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쵸. 더 건조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알겠어요. 그러면 믿고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렇게 했는데 속은 건조한데 보여지는 게 점점 피부가 예뻐지기 시작하면서 이분을 통해서 또 친언니가 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소개가 한 분 한 분 일어나는데 제가 이분에게도 사업 전달을 했죠. 이분은 이제 방과후 교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뉴스킨 세미나도 거의 지금 10번 가까이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초대를 꾸준히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혜진 씨가 하는 뉴스킨 보니까 진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라는 말을 늘 하세요. 정말 그렇게 세미나를 10번 넘게 들으셔도 같은 말을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요, 언니는 언니이기 때문에 소개했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말을 못해서 소개를 못하겠어요. 저 혜진 씨처럼 말 잘할 자신이 없거든요. 저는 혜진 씨처럼 못해요. 항상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의 비교 대상이 제가 되는데 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내가 말을 좀 더 못할 걸 그러나? 내가 좀 버벅거려야 되나? 못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나? 근데 그게 이제 아니더라고요. 이 언니가 아까 민지 사장님처럼 부스트를 통해서 전환점에 오시게 돼요. 루미스파 180도를 쓰셨는데 부스트를 쓰시고 나서 정말 물어보는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언니의 피부에 대해서. 그러면서 언니 같은 아파트에 있는 같은 동에 사는 분이 언니한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가 늘 봐왔지만 요즘 들어 피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라고 여쭤본 거예요, 먼저. 그래서 언니가 본인이 흥분해서 얘기를 했대요. 나 진짜 말 못하는데 내가 뉴스킨을 흥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혜진 씨가 바빠서 시간이 이렇게 맞추려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일단 언니를 우리 집에 오라고 해가지고 혜진 씨가 해준 것처럼 루미 스파 하고 그리고 부스트 하려고 했는데 부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부스트 어떻게 하셨는데요? 했더니 부스트요? 그냥 이렇게 기계 2번 땅땅 켜고 그러니까 얼굴에 에센스 바른 상태로 기계 2번 땅땅 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언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테 설명드렸죠. 기계를 켜고 세럼을 기계 위에 올린 다음에 그 올려진 상태에서 이제 에센스를 발라야 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언니 부스트 작동이 안 된 것 같다고 했더니 부스트가 그렇게 똑똑해요? 헤드 위에 에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걔가 인식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인식을 합니다라고 했더니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근데 루미스파하고 부스트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니 어떻게 나갔어요? 부스트 하지도 못했는데 했더니 아니 루미스파는 어쨌든 했고 부스트는 세럼만 발랐는데도 좋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저한테 강의를 듣고 나는 절대 말 못해서 못한다 하셨던 분이 정말 제대로 된 데모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재미를 느끼게 된 거예요. 아, 혜진 씨가 말한 거 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이런 과정들에 있으면서 저도 너무 즐거운 거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보면서.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모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위대함의 가치를 몰랐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단계를 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도 저 사장님처럼 되고 싶다. 아, 진짜 멋있다, 저 사장님 능력. 아, 저 사장님 탑GV 매출 부럽고, 저 사장님의 팀 너무 부럽고, 뭔가 한없이 부러워지기만 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참 비교를 해서 초라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참 어쩔 수 없이 맞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유리니와 뉴스키너의 단계를 넘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성장의 단계 그리고 리더의 단계에 올라가신 분들은요. 이런 고민이 아니라
다른 이의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최숙기 사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이제 이 윈윈 홈팀 안에 넘버원, 그 제가 넘버원 키 매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팀이 이제 넘버원이라는 팀으로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데, 우리 넘버원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이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결국에는, 이 사업은 내가 자주 하는 고민이 내 사업의 크기로 다른 이들에게 보여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된 거죠. 내가 붓질에 대한 고민을 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붓질하는 뉴스킨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비교를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 눈에 당연히 멋지게 사업하는 사람으로 안 보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국 이 또한 나에 대한 게 잘못되었구나, 또 시작이 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혹시 많이 들으시나요? 뉴스킨 사업 처음에 돈 안 되잖아. 네. 이런 질문 받았을 때 혹시 어떻게 대답하세요? 맞다, 아니다. 네. 뉴스킨 사업 처음에 돈 안 되잖아. 맞아요, 언니. 돈 안 돼요. 뉴스킨 사업 처음에 돈 안 되지. 아니에요, 언니. 처음에 돈 돼요. 근데 뭔가 둘 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죠. 네. 맞으면 왜 맞는 건지, 아니면 왜 아닌 건지에 대한 정확한 나의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질문 또한,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뉴스킨의 처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언니, 뉴스킨이 처음에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처음이 뭐예요? 저 또한 저 스스로한테 질문했어요. 과연 뉴스킨의 처음은 뭘까? 그 돈이 안 된다는 처음은 뭘까? 돈이 된다는 처음은 뭘까?를 대한 고민을 한 거죠. 저의 얘기로 돌아가면 제가 사실 이 네일 아티스트를 선택할 때요, 진짜 제 꿈은요, 저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제일 뛰어난 네일 아티스트가 되겠다라는 진짜 큰 꿈으로 네일 아티스트 선택한 거거든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알아주는 네일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가 7년, 8년 전에는 인스타그램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인스타그램을 뒤져서 그 인스타그램에 있는 계정 속에서 가장 성공한 네일 아티스트를 팔로우를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늘 지켜봐왔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네일을 하는지를 늘 지켜봐왔고, 그러면서 난 저 사람들을 뛰어넘을 거라는 꿈을 가지고 네일 아트를 했거든요. 그렇게 큰 꿈을 가졌지만 내가 해야 되는 시작은 뭐죠? 네일 학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네일 학원에서 배우는 동안에는 당연히 지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지출을 통해서 네일샵에 취직을 하더라도 나의 첫 월급은 초라한 6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는 전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나는 무조건 최고의 네일 아티스트가 될 거라는 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1, 2, 3번을 넘어서 중요한 게 4번이잖아요. 샵을 오픈해야 되죠. 그러면은 내가 오픈할 수 있는 실력이 될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실력의 기준과 될 때까지의 기준이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네일샵을 오픈하더라도 내가 과연 어디에 상권을 위치하느냐, 그리고 이 네일샵을 오픈할 때 내가 얼마만큼의 자금이 있느냐에 따라서도요, 일단 처음에 성패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오픈하기 전에 내가 실력을 얼마만큼 쌓았느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저 네일샵 할 때요, 200 벌면 많이 벌었어요.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거. 그런데 뛰어난 네일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진짜 저는 그 200을 벌면서도 목표를 설정했던 사람이고요. 진짜 잠 안 자도 행복할 만큼 공부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나도 반드시 저 사람들처럼 멋지게 뛰어넘는 사람이 될 거야.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네일 아티스트를 배울 때, 네일샵에서 배울 때요, 지금의 저의 스폰서 사장님이신 정유성 사장님께 욕 많이 얻어가면서 배웠어요. 네 이해가 왜 이렇게 느리노? 아직까지 모르겠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잘했던 건 뭐냐면요, 모르면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정윤 사장님이 하셨던, 제일 많이 하셨던 말이, 니처럼 이해력 느린 애는 처음이다. 진짜 욕 많이 얻어가면서 내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실력이 빨리 늘지 않으니까 고객들한테도 내일 해주면서도 눈칫밥 엄청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요거도 먹어봤고 눈칫밥 먹어가면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배워서 오픈했는데, 그렇게 오픈을 했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못 벌 때도 허다한 거예요. 참 이 돈이라는 액수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 월급 이꼬르 나라고 결정 짓게 되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저한테는 꿈 이꼬르 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힘든 과정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일샵의 처음에 기준이 샵 오픈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요. 뉴스킨 처음의 기준은요. 나를 오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얼마나 정말 제대로 나를 오픈하고 했는지, 그리고 진짜 이 나 오픈이라는 건 내가 뉴스킨 한다라고 알리는 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 비즈니스에 내가 원하는 완벽한 목표와 완벽한 이상향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나에 대한 오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런 꿈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지만이 역산 스케줄링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일샵 오픈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지출을 하고 그럼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뉴스킨을 시작할 때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0부터 시작을 해요. 어때? 저희는 투자하는 게 없잖아요. 뭐 좋은 상권 얻을 필요도 없고요. 뭔가 스킬이 뛰어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뭐 실력 같은 경우에도요. 내가 주변 사람보다 붓질 조금 못해도 돼요. 아까 그 고객 언니만 하더라도 어때요? 부스트 얼굴에 세럼만 발라줬는데도 그 사람이 뉴스킨 좋은 거 느낀 것처럼. 근데 이 비즈니스가 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가 바로 비즈니스의 그러니까 시발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 여러 분야에서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부정과 역경, 이 초라해 보이는 나를 이겨내는 저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이 선언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저 뉴스킨 아까 그 네일샵 원장님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네일샵 원장님을 소개해줬던 분은 제가 다녔던 네일 학원의 선생님이었어요. 네일 학원 선생님이 진짜 잘하는 네일샵 원장님이 있는데 이분한테 가서 면접 한번 봐봐 라고 해서 원래라면 네가 네일 학원을 졸업해야지 네일샵 면접을 볼 수 있지만 네가 애살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면접 볼 수 있게 소개해 줄게. 그래서 저는 학원을 졸업하기 전에 정윤성 사장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이렇게 저한테 정윤성 사장님을 소개해준 그 네일샵 학원쌤이요. 저를 늘 보면서 했던 말이 내가 진짜 잘못한 거는 그 정윤성 사장님을 소개시켜준 게 진짜 내가 니한테 잘못한 일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왜요? 저는 선생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요 라고 했더니 네가 정윤성 사장님을 만났기 때문에 네일아트로 잘 될 수 있었는데 뉴스킨을 했잖아. 네가 뉴스킨을 하게 된 게 난 너무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응. 근데 이 얘기를요 한두 번 들으면 괜찮거든요. 한 2년 동안 매번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미안하다. 근데 이게 미안한 게 있잖아요. 진짜 미안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얘기해도 비꼬는 듯한 느낌의 미안함 있잖아요. 저 사람은 미안한 게 아닌데 지금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도 저는 꿋꿋하게 이분에게 뉴스킨 전달을 했고 또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있잖아요. 저한테 그 3회 5만 원 관리를 진짜 악착같이 받아요. 그렇게 미안하면서 도대체 갈바닉 관리는 왜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바닉은 또 진짜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저의 에너지를 깎아먹는 진짜 에너지 뱀파이어이셨는데 이때 하루에 진짜 또 큰 일이 생기게 되죠. 에이즈랑미가 탁 런칭이 된 거예요. 에이즈랑미가 런칭이 돼서 제가 이 에이즈랑미를 탁 예쁜 케이스에 넣고 이분을 찾아간 거예요. 네일 학원 쌤을. 선생님, 이 에이즈랑미가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드렸더니 그래서 니는 또 뉴스킨이 무조건 최고라고 얘기할 거 아니가요. 니는 맨날 그렇게 무조건 뉴스킨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뉴스킨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네가 뉴스킨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다시 네일 아트로 해라. 이렇게 또 저를 핍박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에이지랑미만 들고 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내가 이분한테 이런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요. 고객 앞에서 통곡을 하게 돼요. 진짜 그때 꺼이꺼이 울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이때 뭐라고 선언했냐면요. 정말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저는 선생님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평생 뉴스킨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걸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진짜 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진짜 내가 이렇게 핍박을 주는데도 뉴스킨을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딱 되었을 때 그분이 먼저 연락 오셔서 "뭐 차 한잔 할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알겠어요." 근데 또 커피는 제가 사 들고 갔어요. "제가 사 가지고 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를 사 들고 그분을 딱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대뜸 "나는 네가 아무리 나한테 뉴스킨 하자고 해도 절대 니랑 뉴스킨 안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또 뭐지 오늘? 오늘 또 왜 저렇게 또 뭐가 삔또가 상해서 내한테 또 저런 얘기를 하지?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클로징이 참 대박이었어요. "나는 근데 네가 뉴스킨 성공할 것 같더라."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성공할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 축하한다." 이러면서 "그래도 난 니랑 뉴스킨 안 할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죠 이분. 네. 아 참 제가 그렇게 음, 저 또한 마음이 힘들었을 때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나에 대한 선언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에 대한 선언 그리고 그 안에서 확신 또한 진정성이 묻어난 선언이라면요. '내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장님들 혹시 아직까지 EVP가 되시지 못했다면 EVP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MCM 그룹을 갖고 싶나요? 아마 MCM 그룹과 같은 그룹이 갖고 싶은 게 당연한 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 또한 EVP가 되기 전에 정말 내가 큰 꿈을 가졌지만 이 EVP라는 벽을 넘지 못해서 진짜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EVP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핀업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핀업 같은 경우에는 MCN과 같은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요. 내가 도전할 때 이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린 큰 그림, 그리고 그 큰 그림을 위해서 이 작은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서 완성해 나가는 일이 뉴스킨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큰 성공을 위해서는요,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작은 성공들이 반드시 누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앞에 마이스토리 하신 민지 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10코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이런 10 액션이라던가 이런 것들 또한 작은 성공이거든요. 그런데 큰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그룹, 나의 그룹을 과연 어떤 문화로 내 그룹을 만들 것이냐가 바로 저는 가장 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 속에서 리더가 있고 그리고 리더 속에는 팀이 있고 그리고 팀 안에 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리더라는 것은 저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리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작은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리더고요. 그리고 그런 리더를 복제하겠다는 마음으로 팔로우업을 하는 사람이 팀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캐나다 히슬러 팀엘리트 발대식에 가겠다라고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선언을 하고 나서요.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아직까지 LOI도 진행하지 않은 비즈니스를 알아보는 정말 단계인 그런 회원이죠. 아직까지 대접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나도 갈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 캐나다 히슬러 가려면은 사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첫 번째 파트너 사장님이 그분이었어요. 아직까지 대리점이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거기 발대식에 가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장님 팀밀리트 갈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소 10만 OV가 만들어져야 돼요 라고 했더니 그럼 제가 혜진 사장님한테 10만 라인이 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대리점이 되지도 않은 분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직 대리점이 안 되는데 어떻게 1년 만에 10만 오비를 하겠다는 거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했을까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 그게 아니라요. 참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를 참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진짜 응원하는 한 명의 힘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EVP를 갈 수 있었던 거는 스폰서 사장님의 믿음이었어요. 그때 정유성 사장님께서 혜진 사장님은 분명히 EVP 된다. 라는 믿음을요, 정말 노래하듯이 늘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BA를 도전할 때는 정말 한 명의 파트너 사장님이 사장님 정말 늘 본인이 목표 외치듯이 늘 저를 응원하셨던 그 한 명의 힘. 그리고 제가 SBA를 갈 수 있었던 거는
또 여동생의 비즈니스 합류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과정을 겪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한 명의 힘은요,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 마음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지금 EBA, PA를 도전 중이고요. 지금 저에게 필요한 한 명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힘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나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제가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요. 소통의 왕이 되자라는 것으로 저는 설정을 했거든요. 채ский 사장님과 한번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했을 때 이 말씀을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사장님,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소통이다. 소통이 더 중요해진 시기가 됐으니까 사장님도 소통의 왕이 되려고 해봐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윈닝그룹의 사명인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신영세 사장님이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이 소통의 핵심이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참 많이 집중하는 것은 사랑이 넘치는 소통하는 리더가 되려고 하고 있고요. 말로 스폰서링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스폰서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매일 최선을 다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닮고 싶은 리더를 복제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일 이런 행동과 매일 이런 생각의 누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MCN 그룹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고 싶으시죠? 그리고 MCN 그룹과 같은 그룹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이렇게 외치고 이런 생각을 하세요, 사장님. 네. 나는 최충일이다. 나는 구현진이다. 네. 저 사실, 제가 그 EVP 도전할 때요. 가장 많이 들었던 강의가 구현진 사장님 강의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제가 비즈니스 롤 모델로 구현진 사장님을 너무 좋아하는 게 정말 그 강인함, 제가 가지지 못했던 그 강인함 너무 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정말 이 비즈니스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뉴스캔을 포기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의 가능성을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진심 어린 소통하는 비즈니스를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